간밤 뉴욕 증시는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이 지속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2위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소폭 떨어졌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이 3년 만기 대출 공급을 예상보다 크게 늘렸으나 부채 위기를 잠재우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하락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289곳을 설문조사에 발표한 규제정책 만족도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6%는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에 역주행한 채 무리하게 주력 제품의 가격을 올리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진아입니다. 좀 전에 확인하신 바대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끝이 났고요. 유럽은 일제히나마 소폭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4,900억 유로에 달하는 20의 3년 만기 장기 대출 프로그램. 그 전날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급등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이것이 효과가 있겠냐라는 의구심으로 바뀐 영향입니다. 그 밖에 재료들도 본다면은 결국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EFSF 가용 지원이 3분의 1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헝가리의 신용등급도 무디스에 이어 S&P에 이어 깎였습니다. 악재도 좀 나왔던 하루였긴 한데 기존의 재탕이기도 하죠. 먼저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지수부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코스피는요 급등했었죠. 코스닥도 3일 만에 500선을 되찾았고 정확히 500선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거의 15원 가까이 빠져 1140원대까지 안정화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정말 단숨에 1850 거의 부근까지 점프를 했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중화권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나 대만은 4% 넘게 급등해서 끝이 났었는데 중국을 보십시오. 참 불쌍하기도 하죠. 어제까지 사흘 연속 밀렸고 나홀로 약세를 띠면서 미국발 훈풍에 좀 제외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혼조세로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나스닥만 좀 빠졌었는데요. 다우와 S&P는 조금씩 올랐고 나스닥이 1%가량 하락하면서 2,600선을 마감가 기준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국내외 주요 증시 업데이트된 마감 지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전일장 정리하고 오늘장 성공 전략 세워볼 마켓 앤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청송촌놈이라는 필명 쓰시는 신창환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예, 예. 자, 전일 여러분, 일단 급등했죠. 급등하고 갭 상승했는데요. 일단 장 자체가 우리 예상대로 온 것 같아요. 일단 장이 급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자, 장의 급등 모양 자체가 이제 어제 크게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업종군이 리딩을 하면서 올라야 되는데, 동네방네 교양 없는 종목까지 다 올라가지고, 일단 조금, 힘에 부딪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미국 증시 오늘 보합인데, 일단 우리의 목표가, 일단은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이제 1850에서 1860까지 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추가적으로 보다는 일단은, 한 50% 정도는, 우리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매수하신 종목을 매도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어제 모든 장이 이제 낙폭 과대에 의한 크게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장 자체를 보면 요즘에 일단 이 볼륨저 밴드가 이제 상단, 중단, 하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맞아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제 이 볼륨저 밴드가 횡보할 때 잘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50% 이상은 전량 매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외국인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선물에서 여러분 아다시피 외국인들이 2만 포지션을 잡고 한 개당 한 700만 원 정도 먹은 상태에서 정리를 못하고 지금 현재 본전 정도 왔습니다.
본전 정도 왔는데 외국인들의 그 형태로 봐서는 외국인이 아직까지 선물 마이너스 쪽에 이제 그 하방 쪽에 걸어놨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싸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볼륨저 밴드가 이탈하는 그런 모양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에 우리는 먹고 이렇게 남 싸움에 구경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다 오늘 고점에 매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런 초대형 우량주가 이제 속처가 여러분에게 부리진데 그런 종목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어제 큰 폭으로 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오늘 고점 정리나 50% 이상 정리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CCI가 마이너스 100에서 영선을 관통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결론은 주가가 급락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장자체를 고점에 팔아야 된다. 고점에 판다는 것은 오늘 안 팔면 내일 팔아도 된다. 이런 모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 하여튼 모든 게 이제 선물에서 목숨 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사생 결단식이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거의 한 2만 포지션씩 이제 사생 결단식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누차 말했는데 어제도 이제 교양 없는 상해 증시가 마이너스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에 이제 그 복귀 없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상승은 저는 분명히였다고 보는데 상해 증시가 일단 그 VR이 50 이하를 내려갔습니다. VR 50 이하 내려가면 결론은 이 자리가 이제 저점 자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해 종합 증시가 상해 종합 증시의 이 VR 50 이하는 지금쯤은 주식을 매도는 아니고 매수 물량을 늘리는 자리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 지금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 결단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저점은 저점이지만 큰 수익은 안 나는 장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하고 1등 주식에 목숨 거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등 주식에 목숨 걸어야지 2등 3등 주식에 목숨 걸지 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특이한 종목들 보면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교양 없이 어제 빠졌습니다. 빠지는 모양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미국도 지금 나스닥이 지금 빠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요즘 뭐 종목 수익이 안 나니까 단타 종목 여기에 목숨 거는 분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조심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안철수 연구소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6만 원 가나 안 가나? 좋은 말 할 때 이거 꼭 제파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늘 고점에 팔더라도 고점에 굳이 팔 필요가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장 자체는 오늘 일단 21일평 안착선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21일평 안착선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의 목표가 21일평까지 오면 한번 팔겠다고 했으니까 주식은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팔으락 할 때는 일단 한번 파시고요. 일단 재매수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지금 121일평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21일평 급속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급속이 떨어지는 데서 절대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짧게 치시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제 매수 하락하고 주가가 100포인트 지금 떴습니다. 100포인트 떴으면요. 충분히 여러분은 5%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리하는 거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일목균형표 앞자리가 의문입니다. 의문이기 때문에 장 자체는 앞으로 3한 4원이 아니고 4한 3원, 4일 떨어지고 3일 오르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 3일 상승했습니다. 3일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지금은 장 자체를 오늘 고점에 한번 팔았다가 주가가 가더라도 한번 쉬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단 오늘 고점에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한 포트의 50% 정도는 현금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시초가 이후에 시초가가 좀 약했어도 밑꼬리 달고 올라올 가능성 높게 보세요. 그럼 오후장에서 파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예, 어제 제가 여러분 때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미모가 출중한
미라 앵커님께서 오늘 장 어떻게 보시냐, 추격을 매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거제 이제 추격 매수 아래 꼬리 달릴 것이다, 추격 매수를 해라고 저거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이제 추격 매수 중에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라 이렇게 했는데요. 추격 매수를 했던 분은 이제 수익을 다 났습니다. 난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장의 연속성이 분명히 없거든요. 왜 연속성이 없느냐면 이 주가가 상승할 때 선행 스팬 원이 상승에 동반이 돼야 됩니다. 동반이 되고 CCI가 어제 주가가 어제 여러분 한 60포인트 이랬는데 그러면 CCI가 과열 지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열 지표로 진입하지 않고 선행 스팬 원도 상승하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호전적 지표는 5일2평이 돌렸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5일2평까지 돌리는 것밖에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중에 무거울 겁니다. 장이 굉장히 무거울 건데 왜 무겁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생 결단식으로 이제 무거울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음봉이냐 양봉이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음봉 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1일평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일평이 떨어지고 있고 그 반면에 또 21일평은 오늘보다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21일평이 상승하면서 11일평이 떨어질 때 이럴 때가 보통 주가가 돛지역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돛지역 나는 경우가 돛지역 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시간이 지리한 굉장히 괴로운 그런 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그렇고 지금 장 자체가 돛지역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은 경고망동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 자체가 일단 선행 스팬 1에서 시작을 합니다. 선행 스팬 1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장 자체는 오늘 급락 나오고 그런 모양은 아닐 것이고 크게 재미없는 장이고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장 자체가 이번에 하락에 일단 보시면 장 자체가 이미 50% 이상 떴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락폭에 62% 반등하면 상승해봐야 187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850포인트 상승해봐야 20포인트 먹으려고 오늘 공격적 매수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교양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에 팔면 주식은요 팔고 좀 올라야 됩니다. 주식은 제일 꼭지 팔면 3년 재수 없어요. 제일 빠르게 사면 2년 재수 없어 합의 5년 재수 없어 깡통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고점에 팔락하지 말고 먹은 거는 파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래 파셔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락폭에 상승폭에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 지표를 지금 봐보시면 기본 지표를 한번 봐보시면 거래량이 늘었다가 굉장히 줄어드는 모양인데 어제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줄어들 거예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 반등이 약해진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은 바로 위에 21일평하고 11일평이 있는데 지금 11일평하고 21일평이 지금 샌드위치 모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를 꼭 조금 조심하는 그런 경향이다. 많이 움직이지 않지만 상승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상승이 조금 하더라도 하락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갭 메울 때 갭을 메운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상승이 또 갭을 띄었습니다. 갭은 분명히 메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천천히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거래량 5일 2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줄어든다는 것은 강세장에는 그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줄어들면 다이브전수로 상승하지만 주가가 약세장, 횡보장에서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떨어지기 위한 전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오전까지 오늘 상승하면 내일까지만 상승하고 빠질 가능성이 다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잉태형 없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보통 잉태형을 충분히 한 후에 상승을 해야 잉태형 없이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조금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어제 먹은 거 우리가 1750에서 분명히 5부 이자 내가 분명히 사라고 했습니다. 5부 이자 내를 사랬는데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오늘 정리로 넉넉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고점 매도를 좀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거래도 좀 줄고 오늘 별로 재미없는 장을 예상을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치열한 전쟁터라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 다시 시작되면 수급도 꼬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지금 선물이 이제 사생 결단식입니다. 선물 알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이 240 포지션에서 240포 제가 이제 이 차트를 계속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주식과 선물은 부부 동반인데요. 근데 나는 주식을 하니까 선물을 안 배야 된다.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내년에 첫째 테마가 선물을 안 배우면 내년 12월에 성송촌님 말 안 들어가지고 펑펑 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외국인이 240에서 2만 포지션 걸었다가 이 저점에 사넣었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저는 여기 만약 외국인이 선물을 사넣었으면 저는 가슴을 칠 걸 했는데 외국인들이 사놓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다시 원상복귀가 됐는데 이제 외국인들 요즘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외국인이 강했는데 지금은 개인 기관들이 더 강하거든요. 지금 선물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면 선체 포지션을 보면 이제 선물 평균 가격이 200 지금 한 38 정도 됩니다. 238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전부 외국인 혼자만 매도고 이제 기관하고 개인들이 위쪽이거든요. 상승 쪽이고 이제 외국인들 아래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100만 원 정도 손해난 선입니다. 손해났는데 그 외국인들이 돈 이제 그 무지하게 먹다가 한 개당 이제 한 700만 원까지 먹다가 지금 마이너스 100만 원까지 나버렸어요. 네. 그 외국인들도 이렇게 상승해 있는 분야를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이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이 1조 한 8천억 정도 있는데 이 1천억 8천억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 기관들은 요즘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추가적으로 매도한다. 이제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돈 있다. 1조 8천억 돈 걸었는데 쉽게 물러나지 않거든요. 결론은 이 말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오직 주가가 빠져야 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또 사생 결단식으로 덤벼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들은 요즘 사생 결단식 안 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왜 기관들은 많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돈 안 넣고 선물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좋은 말 할 때 선물 자신 없는 분 하지 마세요. 개인들이 계속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선물 동향을 보면 개인 돈을 외국인이 등치고 외국인이 기관이 이제 외국인 그 딴 돈을 기관이 먹는 그런 이제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당황하는 모습을 있지만 외국인들이 정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선물 차트만 보면 사생 결단식으로 딱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 선물이 위쪽이냐 아래쪽입니다. 제가 이제 이 차트를 계속 제가 이야기했죠. 이 위쪽이냐 아래쪽입니다.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문제인데 지금은 비기는 선에 서 있습니다.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이제 비기는 선인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 이제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입니까? 위쪽으로 가면 따라가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면 손절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주식시장에 2등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인 편, 기관 편, 뭐 주식시장에 애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돈 먹는 게 애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이 일단은 어떻게 해요? 243 하방에서는 236, 243 이상 가면요. 주식 끝까지 팔지 말고 놔두시고 236 이하 가면은 여러분 갖고 있는 거 과감하게 3분의 2는 손절매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이 지금 종합주가보다 선물의 종합주가가 연동돼서 따라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43과 236.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로 말하면 어떤 움직임이냐? 종합주가 지수로 움직이면 일단 1875와 1775 여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1875 여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 위에 따라간다면은 절대 주가를 팔 필요 없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반면에 1775 하방으로 간다. 과감한 손절매하면 추격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고점에 팔면은요. 언제든지 기다리면 살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과감히 오늘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좁쌀 연간 같은 그런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팔고 조금 올랐다고 뭐 항의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하세요. 주식은 좀 팔고 올라야 됩니다. 주식은 꼭지 팔면요. 꼭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꼭지 팔덕하지 말고 항시 어깨에 팔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장은 오늘 고점에 한번 파는 게 분명히 현명하다. 이렇게 저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깨 정도에서 오늘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 거듭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좀 교양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교양과 지덕체를 겸비한 분들이 많은데요. 참 장 자체가 여러분에게 지금 요즘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없는 종목만 오르고 빠지는 종목은 뭐 여러분 있는 종목이 빠져가지고 이래저래 코피 터지는 이런 장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지 마시고요. 네. 꼭 여러분이 꼭 매수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에너지 4인방.
한국전력이라든지 에너지 사인방은 사셔야 되거든요. 어제 이제 조정받았습니다.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사인방 한전기술,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런 에너지 사인방은 제가 볼 때 신고가 갱신하면서 눌림목 주는 조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1등 주식 못 살 것 같으면 장비 부품 사인방, 삼성전기, 그다음에 삼성테크윈, 그다음에 LS산전, 그다음에 LG노텍 이렇게 4종목, 8종목의 디스플레이 2인방,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 SDI 요래 10종목 한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비싼 거 살 자신 없으면 나머지 2등주 중에는 10종목 외에는 사지 마십시오.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류입니다. 인류니까 잡다한 거 다 팔아버리고 이 종목 사가지고 매매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아시겠죠?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고 이 종목 사가지고 그냥 매매하지 마세요. 세금 안 낸 것도 없는데 왜 자꾸 그 매매해가지고 세금 내고 난립니까? 매매하지 마시고 다 잡주 다 파세요. 파시고 이 종목 사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등주 가운데 볼만한 10종목 플러스 1등주만 보자. 오늘은 일단 전량 팔았으면 좋겠다는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요. 샘플러스 전문가들이 보는 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인지 보다 다양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샘플러스 라인업, 샘플러스 전문위원 가운데 최병건 전문위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원익 IPS 말씀하신 모양인데 21선까지 조금 어려웠다가 올라오긴 했네요. 점검부터 해주세요. 네, 원익 IPS 어제는 반등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글쎄 시장은 글쎄 그렇게 약한 흐름은 아닌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시장이 까다롭다. 그 매매하기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피곤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그 전날 주가가 한 6,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오히려 상승이 더 약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하는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테마주 위주로의 주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대형주들의 매수가 거의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은 오늘은 또 연속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해줘야지만이 상승을 보고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가가 하루만 올라도 바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이 지금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급락 이후에 반전을 강하게 해줬고 또 그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좀 더 기다린다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1,500원까지는 추가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는지 앞서서는 또 다른 전문가께서 오늘은 매도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예, 일부분은 그 부분에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자체가 지금 21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오늘 21선의 저항을 받는다라면 그런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제 올라온 모습을 보면 또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또 전 상황을 판단해서 대응하시면 좋고요. 오늘 일단 그래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 종목은 그런 부분을 약간 염두에 둬서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다음인데요. 다음 같은 경우 최근에 인터넷 업종들이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계속 빠졌던 상황이 나왔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점이 잡히면서 차트상 저점 지지 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단기 관점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인 128,700원 정도로 일단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2만 원만 깨지지 않으면 다음이라는 종목 단기로 14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우리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의 오늘장 관심주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 분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항공우주 이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조금 횡보하네요. 여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뭔가 좀 울리는 곳에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예, 한국 항공우주 이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점검부터 요청 좀 드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이제 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린 종목인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 이제 시장이 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 좀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수급도 양호하고요. 어제 주가를 좀 확인해 보면 약간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상태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어제 유입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양호한 모습, 여전히 박스에 갇혀 있는 흐름이고요. 조금 어제 화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여전히 말씀드린 전략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한국 항공우주 4만 원 밑에서 조금 에너지 모으고 있는 그런 AS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건지 앞서서 최병곤 전문위원님은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하시면서 단기로 다음이란 종목을 언급하신 바 있는데 혹시 겹치진 않으시는지요? 예, 겹치진 않고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LG전자라는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LG전자요. 예.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TV 등의 HE 사업부라든가 핸드폰 등의 MC 사업부, 냉장고 등 HA 사업부, 에어컨 등 AE 사업부 등 이렇게 4가지 사업 분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봤을 때 상당히 좀 적자를 기록하고 어닝 쇼크까지 좀 나오는 상태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TV나 가전, 에어컨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견조한 실적을 좀 유지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핸드폰 부분, MC 사업 부분에서 영업 손실이 좀 확대되면서 실적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그런 어닝 쇼크를 발표 후에 더 오히려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히려 서서히 바닥을 형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했을 때 그런 앞으로의 실적의 개선,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주가 하락의 요인이었던 그 휴대폰 부분의 수익성 이 부분이 호전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다시 오히려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업 부분 같은 경우 2012년도부터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전사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2011년 올해 4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될 예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22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프라다폰이라는 그 스마트폰, 명품 스마트폰이죠. 이런 휴대폰 예약 판매를 실시하게 되고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LG 쪽에서 또 주력을 하고 있는 LTE 부분 이런 부분 성장이 되면서 동반 성장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투자 포인트는 2012년도에 수익성의 턴어라운드 이미 주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어제도 상당히 주가의 흐름도 좋고 기술적으로 봐도 역별 구간에서 정별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초기 단계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이제 해외 시장의 좀 조정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에 우리 시장 같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정이 나올 때 종가 이하에서 75,500원 그리고 어제 종가 이 사이에서 매수가는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소저가는 7만 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1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는 LG전자가 오늘 관심 종목이었군요.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데 조정 시 매수하라. 목표가 9만 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개장 딱 30분 남았군요.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주요 증권사 리포트 헤드라인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가운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낙폭과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 써놓은 솔로몬 투자증권의 전문가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목동지점의 정영훈 대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리포트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뭐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일 사망 이후에 그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지금 반등세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전일 뭐 국내 증시, 뭐 해외 증시의 차별적인 해외 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김정일 사망 이후에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좀 되돌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그간 뭐 낙폭과대 인식 속에서 스페인 국채 발행 성공과 함께 미국의 그 주택지표 호조가 좀 촉매로 작용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좀 시현을 했는데요. 뭐 업종 대표주들인 그 삼성전자와 LG화학, 뭐 신한지주 등이 뭐 4% 이상의 좀 상승세를 나타냈고, 반면에 그간 좀 반등을 나타냈었던 배당주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저조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 관점에는 좀 매수 접근에는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현재 그 코스피가 그 기존 박스권 저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등이 일정 기간 좀 진행될 수는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제 신평사들의 그 유로존 신용 등급 강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수 접근에는 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주식시장을 잠시 살펴보자면요. 스페인이 국채 발행을 좀 성공적으로 좀 했었는데요. 스페인 정부가 56억 4천만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을 했고, 이는 그 목표액 45억 유로를 좀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3개월물 평균 그 낙찰 금리와 그 응찰률 2.86배, 그리고 6개월물이 응찰률이 4.006배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그 독일의 또 기업 환경과 미국 주택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좀 호재에 나오고 있고, 또한 전월비에 4% 좀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1.9% 좀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지는 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투자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무디스가 영국도 유로존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리포트 하나 추가로 낸 모습입니다. 낙폭과대 인식에 따라 반등 너무 많이 이미 좀 나온 자리여서 조금은 매수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정영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뒤면 장이 열리게 될 텐데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 알아봅니다. 스튜디오에 정태근 전문가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전일은 쌍끌이가 나와서 국내 증시 3% 급등, 1850 코앞까지는 갔는데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오래간만에 손을 잡은 날이기 때문에 어떤 네. 종목을 같이 많이 샀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뭐 그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NHN, LG화학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기아차,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신한지주,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이틀 연속 계속해서 자동차, IT 쪽으로 좀 집중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전일 통신주에서 이제는 뭐 IT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조금은 옮겨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일 좀 동반적으로 매수한 종목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외국인들 수급, 일단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긴 했지만 기관들의 수급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그 20만 원과 24만 원의 박스권 그림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수주 실적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담을 한번 좀 남겨보고 싶고요. 자,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는 그
자동차 쪽 내에서도 현대차를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기아차 종목을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기아차, 현대차 같이 지금 현재 올라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 시장과 조금 연동된 흐름이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지속이 될지 여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따라 매매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HN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반등에 대한 지속성 여부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한 종목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매수한 종목을 봤다면 매도한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은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한국전력, 삼성전기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현대차, 호남석유, NHN, 포스코, LG U+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 그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 기아차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현대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기관과 어떤 외국인의 시각 차이가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삼성증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온 종목이라고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어저께 기관의 매수가 그 외국인의 매도를 좀 누르는 그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역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속 여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매수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간 수급에 따라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U+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조금 최근에 그 100만 주가 넘는 그런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점 신호가 되지 않겠나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오늘부터라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산 종목들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은 CJ ENM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메디포스트, 시젠, LMS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잉크테크, 오성 LST, 심텍, SM, 서울반도체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반등이 원활하게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가 매수 측면에서 조금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디포스트, 시젠 이렇게 그 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 일단 그 순수하게 외국인인지는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MS 같은 경우에 외국인 보유율이 좀 적긴 하지만은 그 보유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에서 한 4%로 점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조금 그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종목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점증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유심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외국인 보유율이 28%에서 16%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같은 게 실적 그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기대하기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기관의 수급이 호전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잉크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종목 같습니다. 기관들이 4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30% 뭐 4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급등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조심해야 될 종목이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장 수급 특징주를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제 오늘장 전략을 정말 세워봐야 됩니다. 지금 한 1%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가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오르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간다고 해도 뭐 안착 문제 121선도 내려와서 한 이 정도에서는 너무 고점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어깨 정도에서 파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 시장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부터 조금 반등을 줄 때 그 계속해서 물량을 좀 줄여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스페인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고요. 주택 지표가 좀 개선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조금 그 낯선이의 어떤 선물이란 그런 표현을 하면서 조금 찝찝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ECB의 3년물 장기 대출이 공급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와 반대로 3년물 장기 대출이 장기 대출 부분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도리어 시장은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4,890억 원을 배정이 됐는데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 부분이 원화로 한번 환산을 해본다면 시장에 한 700조를 뿌리겠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700조라는 감이 전혀 안 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3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해 예산이 2배 이상이 되는 어떤 돈을 단기간에 좀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700조라는 그런 돈을 풀지만은 그 돈들이 그만큼 풀지만은 시장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현재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 ECB가 3년물 장기 대출을 실시하게 되면서 원하고 있는 부분들 좀 살펴본다면은 은행들이 ECB의 그 장기 대출을 받으면서 기업과 가계에 대한 어떤 대출을 좀 지속할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로존 국채에 대한 매입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그 해석을 해본다면 은행이 시중 자금을 좀 더 그 방출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로존 어떤 그 부실 국채에 대한 부분을 공동적으로 좀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그 이탈리아 은행들이 국채 매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국채 시장 안정용으로 쓰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요. 그러니까 시장에 풀려 있는 어떤 그 이탈리아라든지 그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면서 시장이 좀 꺾였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페인 국채금리,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유로화가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이 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그 연관성에 대한 흐름이 또 보였었고요. 그리고 S&P가 지금 현재 헝가리 신용 등급을 트리플 마이너스에서 WB 플러스로 투기 등급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근데 신용 등급은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한 어떤 파급 효과는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스위스 프랑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많은데 스위스 프랑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그 스위스 내로 계속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해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위스 프랑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상당히 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압박을 현재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S&P에서도 국내 회수로 어떤 그 자금 대여에 다른 부분을 문제를 삼으면서 일단 그 투기 등급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떤 시중 자금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중 등급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어떤 이슈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유럽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문제가 되면서 어쨌든 유일한 약세를 보였고 이런 대외 변수 때문에 조금 시장은 약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대외 변수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 조금 이제부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어저께가 최근에 제가 선물과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베이시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어쨌든 60일선을 돌파해 주지 못하면서 60일선에서 어쨌든 장을 받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돌파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선물과 그리고 현물의 어떤 가격 차이를 제가 베이시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물보다 그 선물이 지금 이제 아래쪽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베이시스는 어쨌든 아래쪽에 계속해서 백오대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선물 가격 차이가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떤 선물 현물 가격 차이 때문에 베이시스 가격 차이가 다시 한번 백오데이션이 좀 더 악화가 되면서 코스피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좀 보합권 출발하게 되면서 약보합권을 좀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예상 지수가 1% 정도 하락을 현재 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그 선물 미결제 동향을 좀 계속 보셔야 되는데 자, 일별로 한번 보신다면 시장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청산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십시오. 시장이 상승하게 됐을 때 미결제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면 시장의 매수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미결제까지 동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은 시장의 매수 포지션, 즉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는 그 결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지만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그와 반대로 비결제의 어떤 청산 흐름이 나오면서 매수 포지션에 대한 어떤 청산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그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선물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제한적인 반등을 예상을 하게 되면서 매수 포지션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화면을 연속해서 좀 보신다면은 자, 최근에 콜옵션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조금 반등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선물 동향을 좀 같이 보시면은 어저께 그 1시죠. 1시 반 이후에 장 후반 쪽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의 빨간 선인데 외국인의 선물을 그렇게 청산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이 위쪽으로 계속해서 그 미결제를 말씀드렸듯이 선물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장 후반 쪽에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선물 시장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장 후반 쪽에서 이렇게 선물이 청산이 나와준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당연히 조금 꺾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이시스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 전일과 좀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20일 같은 경우에는 백어데이션 상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시장 평균적인 베이시스가 유지가 되면서 장 후반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이시스가 조금 개선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장 후반 쪽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장 후반 쪽에서 베이시스가 크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흔들리다는 것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좀 해석을 하는 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시장 예상 지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좀 더 나와주면 좋겠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1850포인트는 좀 회복을 하면서 좀 시장이 꺾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리 이렇게 좀 꺾이게 된다면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반등하는 업종이 있다면은 조금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조금 그 손실이 있다면 손실 줄이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안 좋게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IT가 좀 악세를 보일 가능성도 좀 있는 부분에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유럽에 대한 영향 때문에 최근에 반등을 보였던 은행, 조선철강에 대한 정리는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장이 될수록 중소형 테마는 더 활개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혹시 관심 종목 있으십니까? 네. 제가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좀 중장기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좀 단기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항상 목요일은 단기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동양물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거 테마주잖아요. 예, 이것도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그 테마주인데, 박근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부정책 테마, 그리고 인맥 관련 테마, 그리고 친인척 테마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 좀 인맥 테마는 좀 힘이 빠졌고요. 그러면서 정부정책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동양물산 같은 경우 박근혜 씨의 사촌인 박설자 씨가 남편이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인척 테마로 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화면을 이 부분을 좀 보면서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하고 난 뒤에 조금 꺾였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1000만 원을 어떤 돌파 시도하는 어떤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가지고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27,700원에서 28,200원에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고점대는 3만 원을 일단 단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에 한번 손절가를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매수 동양물산 관심주였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CB가 장기 대출해도 유럽 문제가 안 풀릴 수 있다네요. 이렇게 해석이 180도로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앞서 어제까지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때문에 코스피는 오늘 숨고를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를 주식 비중을 줄이는 매도의 기회로 활용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 내일 다시 오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